네, 오늘 시장에서의 수상했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종목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이번 시간 유즈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한 주가 끝이 났고요. 네. 지난주에 적중률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업앤다운 무려 9개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어요. 적중률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험생답게 네. 이번에도 높은 성적을 갖고 왔는데 오늘은 어떨지 10개 종목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는 AI주 그리고 VR주 이런 성장주들의 반등도 눈에 띄었는데 2차전지가 강해서 그런가 대다수 2차전지로 올라와 있고요. 조선, 반도체, 제약바이오, 원전,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종목으로 바꿔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은 HLB, 그다음 에코프로, 현대임스 순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수상한 종목 후보. HLB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실제로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수상한 종목에서 HLB가 계속 상위권에 올라왔고 이틀이나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동사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이제 MDR도 순항 중에 있고, 그렇죠. 예, FDA 승인이 허가가 날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커지던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종목입니다. 또 회장님 성함이 진영곤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별명이 곤이형이죠. 네, 그 정도로 그래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면 종목의 끼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항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HLB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많이 다루셨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어떤 이슈가 있는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그 간암 치료제죠. 리보세나니까 그다음에 중국 항서제약에서 이제 개발한 칼렐리주맙을 그 병용 투약했을 때 그 FDA 1차 치료제로 허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회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FDA 파이널 리뷰를 지금 현재 남겨두고 있는데 이게 3월 말 정도에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허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걸 어디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뉴스가 나온 다음에 한국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제 알게 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FTA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월요일 날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그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그 오후 한 2시에서 3시경쯤부터 저는 이제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싹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국내 회사 혹시 랭킹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업데이트된 게 있는지 저는 좀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익숙한 이제 회사 이름이 띈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다시 제가 좀 검색을 더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는 습관을 매주 월요일에만 하나 가지고 계셔도요. 이제 국내에서 뉴스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관련되어서 기대감을 가진 뉴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검색을 좀 생활화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HLB도 여전히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네. 왜냐면은 이 신약이라는 거, 승인 허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워낙 그 목전에 실패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네. 때문에 이번에 HLB도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또 보면은 지금 3장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 그쵸. 그리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 제출 과정에서도 무언가 걸린 게 없었고 그리고 동사 측에서 사측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간암이 통과가 된다면은 치료제가 승인 허가를 받는다면 열리는 시장 규모 자체의 금액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세론을 걱정해서 미리 매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HLB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대부분의 그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이제 IR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제 좀 발언을 하는 편이죠.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 부양을 위해서 회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이제 회장님 별명이 곤이형이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선반영해서 이미 주가가 이번 주에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먼저 종목이 움직이면은 정작 이제 만약에 허가가 난다던가 또는 통과가
된다던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김세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K세론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는 그 기대감에 이제 같이 우리가 좀 편승을 했다가 먼저 남들보다는 남들이 환호할 때 먼저 좀 매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이제 나쁜 습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정반대로 매매했을 때 오히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은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이제 꽤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 수익률을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는 항상 매도하는 습관을 가지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HLB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이슈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오늘 또 뉴스가 또 새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마저 드린다라면은 2022년 말에 그 유증을 통해서 2,410억 원 자금 조달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한동안 또 자금 조달과 관련된 뉴스가 없다가 제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한 3천억 규모로 투자 유치를 다시 한번 또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자 유치 등을 통해서 또 주가가 어느 정도 희석되는 부분들을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또 출렁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악세성 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관련되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말씀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게 그 이제 이전 상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이슈는 12월 달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주가가 꿈틀대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기관계 창구에서 제가 좀 이제 조회를 해봤더니 12월부터 4,852억 원 수매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또 주가가 많이 좀 오른 다음에는 당연히 기관계 창구에서는 미리 채워놨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오히려 또 팔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래야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HLB 다음 거래일의 주가 전망은 어떨 걸로 예측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HLB 그룹주가 다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건지 전략을 세워주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HLB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일단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근데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선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그 호재성 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경을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마 미리 진입하셨을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어느 정도는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대응의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8천억 시가총액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제 종가 때 다시 한번 좀 검색을 해봤더니 오늘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종목이면 여전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업이긴 한데 그러면 따라가도 되나? 아니요, 선수의 영역이라서 지금은 보유자 혹은 신규 매수는 정말 내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잘한다, 자신 있다 하는 그렇죠. 분들만 접근하는 거를 권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컨퍼런스 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2차 전지주와 함께 LG엔솔이 같이 올랐거든요. 네. 전 좀 궁금한 게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웃도는 서프라이즈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라는 이런 언급은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다 같이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도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호재에도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오늘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2차 전지에 관련된 섹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주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뉴스에 어쨌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극적으로 좀 반응을 했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8조 1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 가지고는 6.3% 하락한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38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5%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증권가의 기대치보다도 높게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4분기 영업이익 중에서요. 생산세액공제, 그러니까 IRA에 따른 그 보조금 지급이죠. 네, 생산세액공제가 2,50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익의 74%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수령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측에서 또 밝히기로는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그래도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크레딧을 수령한 부분도 있지만 물류비의 절감, 그다음에 수율 및 생산성이 직전 분기보다도 향상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LG엔솔을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의 주가 전망을 좀 엿볼 수 있는 게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2024년에 대한 전망일 텐데 네. 보니까 북미 시장 성장이 여전히 가장 뛰어나요. 여러 지역 중에서. 그쵸. 네. 근데 그 성장폭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 30% 정도로 좀 50에서 30 줄어들 거란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 여전히 올 1분기라던가 상반기에는 좀 부진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는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줬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실게요.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57%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 초반대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물론 30% 초반대라면은 다른 섹터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큰 상승이죠.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데 아직 그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만큼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지 기간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우리가 이런 실적을 통해서 또는 회사의 발표를 통해서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사측에서 밝히기로는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그 배터리 가격이 부담이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재고 확보에 본격적으로 그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좀 나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확실히 메탈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시설 투자와 관련되어 가지고도요. 사측에서 밝히기로는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협업하는 조인트 벤처를 세운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점으로 항상 시장에서 평가했던 부분이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안정적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그 투자금도 좀 너무 많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지 전년이 한 10조 정도 됐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현재 사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LG에너지 솔루션의 이 실적에 대한 반응 그리고 2차 전지주의 반등이 모두 다 좋았습니다. 네. 테슬라로 인해 실망했던 주주분들이 다시 좀 한시름 덜 수 있었는데 네. 다음 주에도 2차 전지주의 반등은 지속될 수 있을지요? 저 같은 경우 일단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근데 다분히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형주일수록 추세를 이기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락하는 종목, 이런 식으로 추세 우하향을 하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가지고요. 부자가 되는 사람을 저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월요일 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은 여전히 좀 기간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2차 전지 섹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올해 상반기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만드는 과정을 좀 거치고 오히려 올해 하반기, 3분기 이후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에서도 좀 해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다음 장은 업 의견이죠. 아니요. 업 의견이지만 네. 이제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엔솔 알아봤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도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10위권에 있는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오늘도 15% 넘게 급등했는데 이번 주에 그 네.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주 초반에 급등했다가 갑자기 또 한글과 컴퓨터, 플레이토가 급락했다가 그쵸, 네. 오늘은 또 올랐어요. 변동이 굉장히 큰 건 샘 올트만 AI가 올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서 네. 그래서 더 변동이 커진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워낙 그 샘 알트만과 관련되어 가지고 네. 뉴스도 많이 생산이 됐었죠. 저도 지난주에 또 이스트 소프트 뭐 이런 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샘 알트만 방안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조금이라도 종목이 쉬어가는, 그러니까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담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샘 알트만 이슈와 관련되어 가지고 종목이 장대 양봉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매매로 접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지 연일 지속되는 AI와 관련된 호재성 뉴스에 종목들이 좀 이렇게 반응을 잘 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AI 섹터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화제성을 가진 테마다라고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오늘도 다시 올랐습니다. 15%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네.
다음 주면은 샘 얼트만 방안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는 걸로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이 오를 때 조금 쉬어가는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보다도 조금 차별화되는 이런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세론이 나온다라면은 일정 매매가 끝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온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상반기는 어쨌든지 AI와 관련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밴드를 어느 정도 정해서 다시 한번 내 포트에 편입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항상 그 주식시장,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편입니다. 특히 시장에 새로 나온 논리 또는 새로 등장한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종목, 이런 섹터에서 텐베거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제주 반도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항상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대세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개월 또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세 상승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AI 종목에서도 당연히 그런 종목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올해 1분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스트 소프트는 세론 뉴스로 인해서 살짝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다음 주는 다운을 드려야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시에 또다시 우리가 관련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볼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요? 네, 같이 볼만한 종목은 당연히 제가 항상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대장군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군 안에서 여전히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좀 압축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오늘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스트소프트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현재 대장군을 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정이 올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12월 중순에 우리나라에서 K 스타트업 앤 오픈 AI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매칭 데이를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임원진들이 12월 달 그 중순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 42개사 중에 14개 회사를 선발하는 이벤트가 좀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그 선발되었던 14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미국에서 본선 행사에 최종 협업 스타트업 선발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그렇다면은 오픈 AI 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이제 스타트업으로 뽑힌 14개 회사는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전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뽑혔던 스타트업들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서 투자한 회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협업 관계 있는 회사들 좀 모니터링을 좀 하신다라면은 관련되어서 뉴스가 나올 때 꿈틀거리는 회사들 우리가 바로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는 다운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보겠습니다. 후보는요? 4위에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1%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이번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에 대한 그 반응, 반향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뜨겁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24 그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트 갔다가 마침 그 삼성 부스에서요 그 이제 시연하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써봤었는데 굉장히 흥미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플립을 쓰고 있는데 갤럭시 플립을 쓰고 있는데요.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핸드폰을 다시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이번에 기계를 좀 잘 뽑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그 사용자들께서 좀 그런 식으로 느끼셨을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AI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이 120만 대를 넘은 것으로 이번에 삼성에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밝히기로는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요, 일 평균 12만 5천 대가 예약 판매 기간 중에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17만 3천 대이기 때문에 신기록을 갱신했다라고 사측에서 좀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특징이 그 플래그십 모델이죠. 그 울트라 기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약 판매 비중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좀 차지했기 때문에 플래그십 모델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랑은 여전하다라고 이번에도 좀 체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아무리 좋은 신제품이 나와도 계속 카메라 화소만 좋아지고, 그쵸. 네. 네. 뭐 확대가 엄청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달 찍을 일이 뭐 1년에 몇 번 있어. 필요 없어 하고 잘 안 바꿨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는 온디바이스 AI라고 AI가 탑재된 기능이 있으니까 교체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번 언팩 행사로 인해서 반응을 모았고 주가도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8만, 9만, 10만 전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로지 실적만을 반영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을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이제 그 상행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황,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시황을 봐가면서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적합한 그 뷰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S24만을 가지고 종목이 8만 원을 돌파하고 뭐 10만 원까지 오르기에는 다소 조금 모질한 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지 그리고 HBM과 관련되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를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까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HBM, DDR5 같은 경우도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훨씬 지금 현재 좋은 퍼포먼스, 좋은 실적을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잘하는지 올해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의 삼성전자 주가 업앤다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업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적어도 21선은 지지할 줄 알았는데요. 21선을 깨고 이번 주에 좀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는 그래도 61선은 어느 정도 지지를 지속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평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 닿을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업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체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도 확인해 볼게요. 제주반도체, 우진엔텍, 이스트소프트만 다운이고요. 나머지 7개 종목은 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의 베스트 종목은요?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너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삼성전자는 안정적으로 좀 투자가 되는 그런 밸류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제 최선호주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천 매수 추천 가격은 오늘 종가죠. 73,400원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8만 원까지 바라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손절 라인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따로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없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다운 의견 준 종목 중에 제주반도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제주반도체를 동일시하긴 그렇긴 하지만 네. 둘 다 온디바이스 AI라는 이슈를 그쵸. 같이 갖고 네. 있잖아요. 제주반도체가 다운인 거는 단지 가격적인 부담 때문인지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네. 오늘 그 개파락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제 좀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구간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운 의견으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파락을 보여줬고 8%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제주 반도체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운 의견 드렸어요. 다음 주는 좀 네. 이번 주와 달리 시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1월달 이제 말이죠. 1월달 말이고 네. 기관이나 외국계 창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자금 집행에 대한 부분도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월 초에 워낙 힘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월 말로 갈수록 조금 더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제 현재 뷰를 좀 갖고 있고요. 특히나 2월달 같은 경우 1월달보다도 훨씬 나아진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좀 움츠러들어서 한국 시장도 글로벌리하게 특히 미국 시장과 좀 연동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어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